2023년 2월 6일 프리 온라인 에듀케셔널 인스티튜션 미얀마 설립자 재정 비리 사건 이후 2달 만에 대부분의 교육진들이 사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교육단체는 설립 당시 기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단체에 근무하던 교사 382명은 혁명을 위한 학교는 재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수업을 중단하고 사임을 하고 새로운 무료 온라인 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설립자는 재무제표 공개 요구를 중단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면 조용히 해라는 입장입니다. 2022년 11월 이 단체 설립자는 재정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민통합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 단체에는 30억 8천만 잣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이우인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여러 해외 기업인 단체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해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3일 제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박정원 회장과 대표단이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남을 가지고 미얀마 진출한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미얀마에 진출한 한인 기업들은 봉제산업,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소비재, 수입 유통업 등이 있으며 미얀마에서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200개 회원사들이 사업 운영을 하면서 외국 기업인 비자 연장, 수출입 규제, 정전, 고정환율,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에는 유로참 미얀마 대표단도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남을 가지고 미얀마 진출, EU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미얀마 EU 상공회의소에서는 120개 회원사들이 금융, 수시로 바뀌는 정책, 계속되는 정전으로 인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원사 기업인들은 수입 규제 완화, 비자 연장 규제 완화를 요구하였으며 밀수 방지 및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해외 상공회의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와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9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피도에서 새로운 전자투표 시스템 시연식이 있었습니다. 시연식에는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 소윈 부위원장,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투표함, 하드웨어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와 대량 생산 방안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CNP 봉제산업 수출이 지난 10개월간 44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월별 봉제산업 수출 실적을 보면 2022년 4월 1억 8,500만 달러, 5월 3억 8,400만 달러, 6월 6억 1천만 달러, 7월 6억 3,600만 달러, 8월 6억 6,200만 달러, 9월 500달러, 10월 3억 6,400만 달러, 11월 3억 6,600만 달러, 12월 3억 6천만 달러, 2023년 1월 27일 현재 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제조업에서 CNP 봉제 산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총 505개의 해외 투자 봉제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노동부에 따르면 봉제 공장은 총 700개가 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양곤 602개, 바고 71개, 예어리 18개, 만달레이 9개, 마괴 3개, 네피도 3개, 꺼인 2개, 사가인 1개가 있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류 505개, 신발 48개, 가발 8개, 기타 가방, 양말 등 148개가 있습니다. 미얀마 봉제산업 투자국을 보면 중국이 가장 많으며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등이 있습니다. 2020-21년 회계연도 미얀마 CNP 봉제산업은 82억 5,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품목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으며 미얀마 GDP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계를 유지하는 고용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많은 해외 봉제산업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31일 미얀마 내무부는 총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최대 총기 3정까지 휴대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내무부는 치안과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 검토를 거쳐 총기 소지 허가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근무부서 인사조직장의 승인을 받은 후 총기 소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민간인은 총기 면허증과 총기 소지 허가서를 관할 타운십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는 관련 부처를 통해 신청 후 경찰청장 승인 후 내무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전과와 정신병력이 없는 18세 이상 미얀마 국민으로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며 보안상의 이유로 총기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개인 보안이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는 부분을 볼 때
저항 세력의 표적이 되는 국가관리위원회 지지자들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기 소지 허가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허가서를 받은 경우 지역 보안 및 치안 유지를 위해 국가관리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총기 면허증과 총기 소지 허가서로 소유할 수 있는 총기류는 최대 0.389경 리볼버, 9mm 권총, 사냥용 소총, 12G AUG 샷건 이하 총기류이며 전자동 기관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상 사양의 총기류를 개인이 소지할 경우에는 한정만 소지가 가능하다고 하며 합법적으로 조직된 보안군, 민병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방부 총기를 소유하려는 퇴역 군인은 국방부와 총사령관실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총기 소지 정책 중에서 보안군, 민병대, 민간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 소유한 경우 법 집행, 범죄 예방 조치 활동에 합류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국가재산 파괴가 있는 경우 총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총기 허가 신청자는 대부분 전직 국방부 장교, 유스피 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2월 7일 에어와 D지역 영세 중소기업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미나웅훌라잉 위원장은 국내 제조업 활성화 방안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국내 제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기본 소비재를 생산 활성화를 통해 수입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소비재에 대해 국내 수요에 맞춘 생산량이 나온다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 발전과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2월 8일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노사분규 중재법안 초안에 대한 고용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얀마 노동부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사분규 중재법 일부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며 먼저 고용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환율 인상을 목적으로 괴소문을 유포하여 환율 조작을 시도하면서 미얀마 외환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금융권 업체 또는 수출 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최근 일부 은행과 수출 업체가 괴소문을 퍼뜨리는 정황을 포착하여 이에 대해 강경하게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0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국내 달러 환율 안정화를 위해 모든 민영은행과 공식 환전소에서 고정환율 2100자 기준으로 0.3% 이내에서만 거래를 하도록 명령한 바 있으나 2023년 2월 10일 현재 시중 환전소에서는 달러당 평균 2,850잣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퍼지고 있는 괴소문을 보면 고정환율이 인상이 될 것이라는 것과 대표적인 중개은행 중 하나인 싱가포르 OCBC에서 미얀마에 대한 중개은행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문들은 확인된 바 없으며 주기적으로 소문을 유포하여 환율 인상이 되도록 만들고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미얀마 노동부는 7개 미얀마 해외 취업 알선소에 대해 일시 면허 중지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는 300개가 넘는 해외 취업 알선소가 있으며 2022년 초부터 해외 송출이 재개되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이민인구부는 미얀마에서 이비자 비즈니스 전자 상용 비자를 통해 미얀마에 체류 또는 근무하는 외국인이 온라인 체류 연장 또는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 체류 연장 이스테이 익스텐션은 2월 1일부터 재개되었으며 전자 상용 비자 신청과 함께 체류 연장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이민인구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전자 관광 비자와 전자 상용 비자를 발급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전자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만 전자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태국을 방문하여 태국무역위원회 회의장에서 태국 상공회의소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얀마 태국 우호 강화 방안 투자 기회 및 무역 활성화 방안, 인적 자원 개발 교육 협력 방안, 태국 이주 노동자 문제, 국경 무역 바트잣 양국 결제 시스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태국과 협력하여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MBA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은 양국 상공회의소가 협력하여 확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고 태국 상공회의소 회장도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